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 요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노란톡에서도 많은 내용을 말씀드려왔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제 더 이상은 시장 하락에 대한 분석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만큼 이제는 더 빠진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니까 모두 힘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지금의 시장은 중장기적인 모멘텀보다도 단기 모멘텀에 집중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없는 단기 조정들의 단기 종목들의 모멘텀에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만큼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지금의 시장과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성공 투자로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죠.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어떤 일정을 말씀드렸고 특히나 게임주 하나 말씀드려왔습니다. 바로 데블 시스터즈가 10월 8일부터 쿠키러니 킹덤, 미국에서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을 하고 미국의 성우들의 더빙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는 시기가 10월 8일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게임 순위에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가 데블 시스터즈가 미국 앱스토어 내에서 게임 순위 매출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도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면서 말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블 시스터즈의 차트를 볼 텐데 월요일 날 쉬었죠? 화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화수, 금이었어요. 화수목금일 날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반대로 데블 시스터즈는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왜? 이러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 모멘텀의 시장이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많이 올라왔어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갔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든지 아니면 아예 낙폭과대에서 반대 매매가 나타나는 종목들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보는 방법을 해보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정확한 종목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만 대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블 시스터즈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순위가 많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 날 개장하고 나면 갭상승으로 해서 20만 원대를 뚫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이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만큼 이 종목보다 이제는 이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 요게 집중하기보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말고도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고 뉴스에 대한 공유도 굉장히 빠르게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샵 2034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 내용란에다가 캘린더라고 딱 3글자 넣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하고 비밀번호가 갑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 자료와 함께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도 선정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의 일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일정, 월요일 날 우리는 쉽니다. 대만도 쉬고요. 미국은 주식은 안 쉬는데 채권 시장과 선물 시장은 휴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1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달보다 더 늘어난 게 있다면 그 종목들은 화요일부터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의 이제 다음 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오늘 발표가 되죠. 아마 이제 제 방송 끝날 때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11월 달 FOMC가 11월 3일입니다. 그 FOMC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고용동향 보고서가 오늘이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다음 주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라서 아마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이제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기겠죠. 그 시기에 대한 힌트를 이런 연은위원 총재들의 발언에서 힌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공모 차영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통이죠.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금통위가 있어요. 10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10월 달은 동결을 하고 11월 달에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켓에서 채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지금의 시장으로 봤을 때 11월보다 10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크게 안 사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증시를 보더라도 생명보험주와 금융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IT들, 빅테크가 빠지고 있고 성장주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다 지금 금통위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와 금리 인상을 했을 때의 경우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월요일 날 휴장하고 나서 화요일 날 개장하자마자 금통위의 발표가 오전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가장 깊이 있게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안 적어놨지만 다음 주에 또 뭐가 있냐면요. IMF에서 연내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뭐 하냐면 연내 이제 올해의 성장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지난번 글로벌 GDP 성장률을 6%로 봤어요. 그런데 6%가 안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를 하향을 시키겠죠. 그 하향치와 더불어서 금통위까지 열리기 때문에 다음 주가 변동성이 상당한 한 주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3분기 작년 시작 발표가 밀렸어요. 원래 오늘이었는데 치압이 좀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도 12일로 밀렸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노대도 이제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회사 소개가 있고,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이 두 번째 우주 관광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은 우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위성들을 많이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 관련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요거 이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다 이자 지급이 또 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또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고 8월 달 졸트 발표가 있고 이것도 고용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발언도 있고 3년물과 10년물의 국채 입찰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도 금리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간은 금리와 환율에 대한 모습을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블루 오리진 우주 관련돼서 국내 관련주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자료부터 보여드릴 건데, 자, 우리나라가 이제 21일이에요. 지금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21일 날 누리호가 발사가 되는데 누리호 발사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우리나라가 우주를 간다든지 우주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발사체의 실험 발사예요. 실험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도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모르겠지만 1, 2, 3단이 있습니다. 총 6개의 엔진이 들어가요. 총 300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주도적으로 한 기업이 한화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 엔진에 다 참여해서 납품하는 기업이 여기 적어지는 것처럼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리호 발사가 다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언론은 뭐가 되겠어요? 갑자기 내일 누리호 발표가 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전주부터 아마 다음 주부터 누리호 관련된 우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주 관련 테마가 움직일 수가 있고 그중에서 대장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가장 많은 엔진에 참여를 하고 있고 우주에 대해서도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을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기술력도 인정을 받게 되고요. 향후에도 저궤도 위성 발사 등에도 쓰일 수 있는 발사체에 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뿐만 아니라 방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산에 대한 일정이 내년 1분기에 있어요. 그 다음 자료도 보여주시죠. 다음 자료 넘어가 보면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납품사이기도 합니다. 한국 항공우주는 보잉하고 에어버스를 가지고 해서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롤스로이스 그리고 플랫, 휘니트니 이쪽으로 납품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3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근데 뭐가 있다? 누리호의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디펜스를 인식을 하는 회사인데 하나 디펜스가 호주랑 지금 수주전을 하는 게 있어요. 호주에서 일단은 K9 자주포에 대한 수주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 1분기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랜드 400이라고 해서 차세대 장갑차도 수주를 하고 있는데 독일 기업과 경쟁 중에 독일에서 결함이 발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 디펜스가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표도 내년 1분기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럼 1.2조, 그다음에 5조 원짜리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12조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디펜스가 따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인식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우주 테마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본다면 이 종목은 좀 중장기로도 빠질 때마다 오히려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차트도 보면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올라온 다음의 상황입니다. 올라온 상황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밀렸다가 올라왔는데 이 밀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내부자가 삽니다. 누가? 임원진이 사요. 제가 지난번에 임원진 관련 매수는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한 대표만 사는 게 아니라 내부자가 여러 명이 사게 되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많은 전무들이 내려왔을 때 샀습니다. 그 얘기는 빠질 때마다 기회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지금 내려왔는데 시장 깨질 때 더 깨지지 않고 아래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얘기는 아래에 45,000원짜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45,000원짜리인데 45,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 빠질 때마다 기회를 보시고 누리호가 다다음 주에 일정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반등에 대한 단기 모멘텀으로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될 거고 추후로 본다면 내년 1분기에 호주에서의 큰 수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빠질 때마다 오히려 모멘텀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아마 정고점 자리에 넘어가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정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종목 얘기는 노란톡에서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일정은 볼 텐데 수요일 날의 일정은 봐야 되겠죠. 자, 수요일 날은 K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갑자기 자동차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중장기 사업 전략 및 전망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계열사입니다. 그만큼 현대 오토에버의 중장기 사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열립니다.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소도 또 전시가 되고 신재생에너지도 또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언론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한화그룹입니다. 한화그룹이 태양광 그리고 그린 수소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 특히나 이 수소 관련 체인 쪽으로 해서 많은 전시를 하고 발표를 하겠다라는 게 한화그룹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화그룹은 방산과 우주 테마, 그다음에 다른 신사업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지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바이오리더스가 최근에 변동성이 많은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요게 참가를 해서 코로나 관련된 발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밀린다면 이번 시장에서도 밀렸을 때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선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단기에 모멘텀이 있다는 정도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있어요. 최근에 천연가스, 원유 이런 원자재 관련, 특히 에너지 관련돼서 급등세가 굉장히 많죠. 그런 상황에서 발표되는 오펙의 원유 시장 보고서와 그다음에 EAI의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천연가스, 그다음에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원유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될 거니까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블랙록과 델타항공 굉장히 많은데 지표도 중요하고 미국에서 델타항공 실적 잘 나오면 우리나라 대한항공 빠지고 있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블랙록과 JP모건 실적 잘 나온다. 만약에 잘 나왔다. 안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주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목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홍콩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오션 만기입니다. 아마도 오션 만기를 앞두고서 지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션 만기를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관련된 일정이 있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일부 국가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문제는 뭐다? 발리에 들어갔는데 발리에 들어가서 8일간 격리해야 되고 8일간 격리 비용을 여행자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국가에 결국 다른 국가로 놀러 갈 수가 있다. 여행에 대한 국가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뭐다? 결국엔 리오프닝에 대한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을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면세점 쪽은 아직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해외여행이 진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빠져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입찰도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많아질수록 면세점 빠진다면 이제는 리오프닝에서 가장 못 간 면세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날 오전장에서의 움직임 잘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원유 시장 보고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많죠. FOMC 의사락 공개가 되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한번 볼게요. 다른 것들은 다 뭔지 아실 거고 알코아를 내가 왜 적어놨냐면 알코아가요. 어떤 기업이냐? 알루미늄 기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알루미늄 기업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알코아가 실적이 잘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도 좋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아의 실적 발표 체크해줬다가 알코아 실적 잘 나왔다. 발표되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알루미늄 관련 종목을 보시면 단기적인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금요일일 텐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마이네임 넷플릭스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제2의 오징어 게임은 될 수 있을지 이건 약간 컨셉상 글로벌보다 약간 내수 쪽의 컨셉이 좀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순위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의 오션 만기, G20 재무장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있지만 IMF에서의 시장 전망치입니다.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치가 하향될 걸로 발표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중요해서 다음 주는 우리나라의 금통이
그리고 IMF의 시장 전망치 이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또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시장이 뭐다? 파이팅입니다. 지금 시장 파이팅 하셔야 돼요. 파이팅 해야 지금 빠지고 있을 때 저가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저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노란톡이 있죠. 자, 문자 메시지로 샵 2034번으로 보내신 다음에 내용란에 캘린더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공간에 링크와 비밀번호가 갑니다. 비밀번호 누르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또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보시면서 저와 함께 파이팅 하셔가지고 또 대박 내는 한 주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